혹시 평화로웠던 일상이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치닫는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든 죽음 탑2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냉동 쇼케이스. 이번엔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때는 2009년 11월, 당시 25살이었던 레리 머릴로 몽카다는 평소 동네 한 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가족들은 몽카다가 사라졌기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며 실종 당일 레리는 집을 나서기 전 이성을 잃은 상태였으며 화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평소 그가 복용하는 약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말했었죠. 실제로 레리는 불안증, 정신분열증,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편집증적 성격을 띠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연이은 수색에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조금씩 잊혀져 갔죠. 그러면서 중간중간 레리가 근무하던 마트에는 점점 손님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뭔가 이상한 악취 같은 게 나요. 원인 모를 악취가 감싸던 한 마트. 그러다 2019년 슈퍼마켓이 폐점하면서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냉동 쇼케이스를 걷어내게 되는데 인부들은 그곳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미라로 변한 시신을 발견한 것이었죠. 냉동 쇼케이스와 벽 사이는 약 45cm 되는 틈이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누군가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보았죠. 즉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먼저 신원 파악에 나섭니다. 일단 10년 전 레리가 실종 전 입고 있던 인상착의와 동일했으며 이 사실을 알고는 레리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DNA 검사를 통해서도 그 시신은 10년 전 실종됐던 레리라는 것이 밝혀졌죠.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당시 냉동 쇼케이스 위로 올라갔다가 약 3.6m 아래로 떨어졌으며 좁은 틈에 끼어 꼼짝없이 갇힌 채 결국 그곳에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냉장고에서 나오는 방열로 인해 미라화된 것으로 판단했죠. 사건 발생 당시 평소 직원들끼리 냉동 쇼케이스 위에 올라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되던 곳이었으며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휴식을 취하기 위해 냉동 쇼케이스 위로 올라갔다가 그 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엔 레리가 출근하지 않는 휴무일이었기 때문이죠. 아마 당시 화가 났던 레리는 집에서 나왔지만 갈 곳이 없어 마트로 향했고 냉동 쇼케이스 위로 올라가 휴식을 취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 그 안에 갇혔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냉동 쇼케이스를 세게 치는 등 구조 요청을 분명히 할 텐데 어떻게 마트에 방문하는 사람이나 직원이 전혀 모를 수가 있는지. 실제로 해당 마트의 냉동기기에 소음이 워낙 커서 그가 아무리 구조 요청을 해도 누구도 들을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카이다이빙. 사진에 보이는 여성은 37살의 아만다 갤러거입니다. 때는 2024년 10월 26일 미국 캔자스주 위치다 인근의 작은 비행장. 그곳에는 한 스카이다이빙 클럽이 있었고 당시 현장은 늘 그래왔듯 주말을 맞아 많은 다이버들과 사진 작가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 있던 37살의 아만다 갤러거는 스카이다이빙 전문 사진 작가이자 직접 다이빙을 즐기기도 하는 경험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녀는 친구들이 스카이다이빙을 준비하는 모습을 좀 더 근접해서 카메라에 담기 위해 활주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만다는 그렇게 카메라를 들고 낙하복을 입은 동료 다이버들을 찍어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조금 더 다양한 사진을 찍어주고 싶었던 아만다는 몇 발자국씩 뒤로 물러나며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활주로에서 대기하던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가 바로 아만다의 뒤에 서 있었죠. 당시 엔진이 켜진 채 회전 중이던 프로펠러에 그녀의 등이 닿고 맙니다. 당시의 프로펠러는 고속으로 돌고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아만다를 뒤에서 끌어당겼고 그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과 조종사들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곧바로 911에 신고했죠. 구급대가 CPR을 시도했지만 이미 과다출혈로 사망한 뒤였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이 전해지자 생전 그녀와 인연이 있던 동료들 그리고 지인들은 SNS로 그녀를 추모했으며 한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선 장례비 지원을 위해 모금이 진행되었고 약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영상으로 돈을 벌려고 한 순간 맞이한 죽음. 여느 때처럼 휴식을 취하다 떨어져 버린 허무한 죽음. 그리고 더 좋은 각도를 담고자 한 발 물러섰던 그 선택이 불러온 비극.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엔 누가 봐도 목숨 걸고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평소에도 돈을 벌기 위해 그러한 자극적인 영상을 꾸준히 찍어왔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 같은 경우 또한 평소처럼 행동하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무서운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제보를 받아볼까 합니다. 본인들이 겪은 실화 사건이어도 괜찮고 인터넷을 하다 발견한 무서운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짧아도 상관없고 길어도 상관없으니 제가 댓글에 남긴 이메일로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판테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